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드디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 불금인데요. 다들 멋진 불금 계획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도티브 역시 카니발 풀체인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면서 가격표 분석과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소렌토와의 비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더 도움을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카니발 풀체인지를 구매하시고 출고하고 나면 어떤 작업을 하실지 고민하실 것 같아 출고 후 작업 예상 내역을 리뷰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면 바로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위에 두 개를 눌러주셨으니 보너스로 카니발 풀체인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스노우 화이트 차량 실물 모습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한 사진 투척을 하겠습니다. 정면의 모습이 정말 웅장한데요. 주차장을 정말 가득 채우는 덩치는 가히 압도적이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이 차량이 미니밴인지 SUV인지 모를 정도로 디자인이 수려합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얼짱 각도인데요. 와, 이 모습 보고 안 반할 사람이 없겠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리어의 모습이고요. 박시한 디자인으로 정말 도로에서 보면 거대한 사이즈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주차 라인이 정말 바짝 붙였는데도 운전석 주차장 라인이 정말 눈곱만큼 남을 정도로 전폭이 어마무시한데요. 실내의 또 모습입니다. 새들 브라운이네요. 이 내장색도 가장 많은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었다면 좀 더 멋졌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아쉽죠. 그래도 새들 브라운 시트와 블랙 조합 멋있어 보이네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정말 거대해 보이죠? 시동이 켜졌을 때 디스플레이가 다 작동된다면 더 압권이겠네요.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또한 카니발에서보다니 좀 낯설기는 한데요. 실내가 상당히 더 고급져 보이긴 합니다. 실내만 보면 대형 고급 세단의 실내를 보는 느낌마저 드네요. 그 주변은 크롬과 하이그로시로 마감하면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계속 머무르고 싶게 느껴지는 그런 실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열 실내의 모습입니다. 7인승 리무진 차량 같아 보이죠? 1열과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된 시트가 눈에 들어오고요. 2열 레일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길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앞뒤 좌우로 많은 폭으로 이동 가능해 편리해 보입니다. 정말 넉넉한 공간감이 느껴지죠? 이 각도에서 보니 어떠신가요? 거의 운동장 수준인데요. 다리를 완전히 뻗어도 1열 시트에 안 닿을 정도이겠는데요. 너무 부럽네요. 네, 그리고 7인승 리무진의 의전 차량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카니발 풀체인지 스노우 화이트 전체 풀샷인데요. 정말 거대하죠? 솔직히 저 C필러 쪽에 상어 지느러미가 한번 끊어주지 않았다면 차가 너무 길어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번 중간에서 커트해줘서 차가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들죠? 아마도 이 큰 차량을 어떻게 운전할지 벌써부터 고민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은 블랙으로 해서 그런지 윈도우를 블랙으로 틴팅을 하면 통일감 있고 화이트 외장 컬러와 투톤 느낌으로 정말 이쁠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이 차량은 틴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니발 풀체인지 출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틴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틴팅의 필요성은 차 오너로서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온난화 현상으로 오존층 파괴로 이제는 외출 시 선글라스는 필수 장착품이 되었죠. 그런 만큼 태양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야외 외출 시 내 소중한 눈과 함께 보호해야 하는 것이 또한 피부일 텐데요. 사실 요즘같이 비대면 문화가 트렌드가 되면서 대중교통보다는 1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고 하죠. 사실 더 각박해져가는 문화가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출퇴근을 포함해 외근을 할 때도 우리네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면 태양광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바로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면서도 또 자외선으로부터 가장 또 취약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차량을 출고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차량의 윈도우 틴팅이죠. 차량 내에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천차만별의 틴팅 종류로 인해 기능 역시 상당히 천차만별이죠. 자칫 저가 제품의 틴팅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안 하니 못하고 재시공으로 시간과 돈까지 더 들어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에 틴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틴팅 선택을 할 때는 중요한 숙지사항 몇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딜러가 제공해주는 틴팅 서비스 쿠폰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불문율이죠. 물론 쿠폰을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의 틴팅 쿠폰은 성능이나 기능이 다소 낮은 제품의 쿠폰이다 보니 하고 나셔서 후회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쿠폰을 받으시고 이를 해당 업체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쿠폰의 가격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들어가는 것이니 더 낫겠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딜러가 제공해주는 틴팅 쿠폰을 해당 작업 업체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인정해 주는지를 사전에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딜러분께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는 가끔 시공업체에서 오전에 맡기면 오후에 작업이 끝나는 틴팅 작업을 보셨었죠? 이는 차량 도어를 탈거하지 않고 윈도우에 직접 하는 작업으로 마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틴팅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곳인지도 사전에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농도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보통 국민의 틴팅 농도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전면 35, 측후면 15% 정도로 너무 어둡지도 않고 실내가 완전히 보이는 것도 아닌 시인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를 추천하죠. 하지만 이게 또 절대적 기준은 아니죠. 보통은 이 국민 농도 기준으로 오너님들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씩 낮추거나 높여서 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전면 23, 측후면 5% 정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중간으로 타협 보시는 분들은 전면 30, 측후면 12%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상보다는 지하 주차장과 낮 운전보다는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오너분들이라면 조금 더 밝게 하시는 거가 나을 것이고요. 지상과 낮 운전이 많으시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분들은 조금 더 짙게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너무 짙은 틴팅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인 만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틴팅 브랜드 선택 시에는 제조사에서 유리하게끔 측정한 스펙을 보기보다는 단열 필름 공식 시험 성적서 규격으로 측정된 스펙을 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크게 적외선 차단율, 자외선 차단율, 총태양 에너지 차단율, 자외선 보호 지수 등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알못인 우리네들이 이 모든 걸 본다는 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 태양열 차단율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50%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상일 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겠죠. 현재 시중에서 가장 높은 열 차단율은 78% 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도 존재하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은 보통 99.9% 이상인 제품들이 거의 대다수라 이 아래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외선 차단율은 보급형이 70% 아래이고 고가는 90%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외선 보호 지수도 있는데요. 50 플러스라고 표시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태양광 아래에서 피부가 붉어지는 시간을 늦춰주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50 플러스이면 피부가 붉어지는 시간을 50배 늦춰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일 듯 싶네요. 그리고 보증 기간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최상위 제품군은 보증 기간이 10년 정도 또는 무한도 있죠. 그리고 중급 제품군은 7년 정도, 그리고 일반 제품은 5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본래 블랙박스였으나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부터는 빌트인 캠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굳이 블랙박스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들어가는 빌트인 캠의 스펙은 음성 녹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차량 사고가 혹시나 일어났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의 음성에 대한 부분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순정 빌트인 캠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아마도 빌트인 캠이 있다 해도 블랙박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의 화질 중 특히 야간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블랙박스보다 떨어진다는 오너분들이 있어 야간 운전이 많으신 분들은 추후에 장착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오너분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장착 유무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패밀리카이다 보니 언더코팅이나 휀다 방음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는 언더코팅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하부 마감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면 굳이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많죠. 그래서 필수 선택은 아닐 듯 하고요. 다만 휀다 방음은 현재 저도 팰리세이드를 작업해서 타고 있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은 들긴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유리막 코팅인데요. 아마도 앞서 작업들이 많아지면 비용적 부담도 꽤나 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의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리막 코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차량 도면에 아주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산성비나 새똥 또는 염화칼슘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광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부식 방지 및 발수 효과 및 스크래치 방지 등의 기능으로 차량 관리가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 역시 차량은 소모품이지 모시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차량 관리에 목숨 건다라는 분들은 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안은 하시겠죠. 유리막의 모든 스크래치나 외부 충격으로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에 맞게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카니발 바닥 장판, 천정 TV, 사이드 스텝, 시트 코팅, PPF, LED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획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하고요. 다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팰리세이드 출고 후 기분에 들뜬 나머지 거의 최상으로 작업을 했지만 굳이 안 해도 되었는데 하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작업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출고 후 예상 작업들의 주요 포인트 위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